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뭐 사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뭐 사람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사람 아닌 건데. 자, 이거 그냥 주어진 녀석 fx가 뭘로 바뀌죠? 로그 a에 요거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뭡니까? 로그의 합은 뭐 곱이 되면서 소거되는 형태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1, 2, 3, 4를 넣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로그 a에 그죠? 루트 1 넣은 거 1 넣으면 뭐죠? 3분의 4네. 여기서 시작하죠. 1 넣으면 여기서 이 안에서 쭉 덧셈이니까 곱셈으로 연결될 거 아니야? 4분의 5 이해되죠? 뭔지 쭉 가서 마지막에 24를 넣으면 26분의 27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부 다 소거되고 뭐만 남습니까? 얘가 로그 a에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9만 남아요. 그냥 3이 된단 말이죠. 이게 1이라는 거야. 따라서 a는 얼마죠? 3이죠. 뭐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자, 대신구 4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양수, 16보다 작은 양수인데 주어진 녀석을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a의 로그 2의 9제곱이 3의 거듭제곱이다. 자, 거듭제곱이라는 건 아직 몇 제곱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n제곱이라고 했을 때 거듭제곱의 정의는 이런 표현이 되는 녀석 중에서 n의 조건이 원래 있습니다. 거듭제곱은 이 자연수 제곱을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3의 거듭제곱이다. 이때 n은 자연수다.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끝난 거예요. 사실 정리해서 풀어주면 돼요. a는 그럼 로그 2 9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보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을 밑으로 통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을. 그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a의 9에 로그 2a로 만들고요. 그죠? 좌변. 얘는 다시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얘가 지금 우변인 3의 n제곱이랑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2 로그 2a가 n과 같아야 된다라는 그죠? 지수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a를 정리하면요. a는 얘가 넘어가서 2분의 n이 되는데 얘도 넘어가니까 밑으로 넘어가니까 2의 2분의 n제곱에 해당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얘가 0에서 16 사이라는 이 처음 초기 조건 때문에 이 2분의 n 꼴에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n은 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부터 들어가는데요. 얘가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7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2의 2분의 8제곱 되는 순간 a는 16이 돼버리거든. 따라서 n의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a는요 2분의 1과 뭐야 이거 왜 이래 2의 2분의 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분의 7제곱까지가 a가 될 수 있는 녀석이니까 따라서 모든 a의 곱은 어떻게 되죠? 2의 2분의 1부터 7까지의 합이 오겠네요. 그죠? 얘가 얼마예요? 얘가 8인데 8이 3분의 7, 2분의 7개 있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28이죠?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돼요. 여러분 5번 문제 봅시다. 이런 5번 같은 뭐 동경 대칭 문제 아직도 틀리는 호구들은 없는 거죠. 그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세타와 7세타가 x축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세타 7세타가 x축의 대칭인 모양으로 그죠? 세타가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다면 그죠? 7세타가 이 동경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7세타라는 이 동경은 얘가 지금 x축 각이 같겠죠? 이 크기가 세타란 말이야. 7세타라는 친구는 2n파이에서 그죠? n바퀴를 돌고 나서 세타만큼 빠진 것과 같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해서 세타는 넘겨서 8로 나누니까 4분의 n파이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n은 정수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하는 정수 n만 찾으면 돼요. n에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 더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틀리면 6번 문제는 제곱근 개념 문제죠. 이런 거
아직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미친 거죠. 미친 거야. 이런 거 틀리고 점수 받을 데가 없는 거지. 그죠? 자,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4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뿐입니까? 야, n제곱 4. 그죠? 얘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n이 지금 홀수라 그랬으니까 홀수 제곱근일 때 실수는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참이에요, 구역은. 그죠? 홀수라는 말 때문에. 그죠? 자, 4제곱근 5는 5의 4제곱근입니까? 이걸 니네가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이걸 가리고 순서를 바꿨다고 하면 5의 4제곱근은 얘입니다라고 하면 틀린 복이지. 그죠? 근데 4제곱근 5는 5의 4제곱근이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이쪽은 참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4제곱근 5는 얘를 4제곱해서 5를 만드는 수 맞잖아요. 그죠? 얘는 얘의 4제곱근이다 맞아. 근데 5의 4제곱근은 이라고 시작을 했으면 얘는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얘 이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복이야. 얘 말고도 많이 있잖아. 5의 4제곱근은 총 4개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랑 얘랑 마이너스랑 그리고 실수가 아닌 허수 2개까지. 그래서 5의 4제곱근은 4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거짓이지만 지금 나온 니은 보기는 참이라고. 그죠? 명제에서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이거 국어 문제죠. 디귿번. 야, 이거 참이다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있죠. 얘들아, A가 양수라는 말 어디에도 없어요, 이 문제. 그죠?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친구요. 그죠? 얘 하면, 얘를 해주면 뭐 1로 나옵니까? 이래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죠? 얘가 음수일 때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 음수가 들어가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내가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죠. n제곱근 a의 n제곱은요. 절대값 a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만 절대값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 기초 개념들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여러분.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좀 잘 그려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사실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격자점 또는 뭐 교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말이죠. 이거는 뭐 격자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점의 개수인데요. 주어진 대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를 주기로 하는 이런 아래로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형태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는 금방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요. 자, 보다시피 이제 짝수일 때 0이 된단 말이야. 6,0, 8,0.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하고 로그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면요. 내가 최대값을 지날 때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x가 얼마일 때 4가 됩니까? 이 최대값이 4니까요. 그죠? 얘가 4가 되는 4를 지나게 되는 이 로그 함수가 4가 될 때 이 x값은 누구냐면 2n의 4제곱일 때예요. 그죠? 인정하죠? 또 x가 1일 때는 0을 지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쭉 가서 뭐 중간에 어떻게 지나고 나서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지나고 나갈 테니까 이 뒤로는 만날 일이 없고 이 밑으로도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점의 개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번 만날지를 우리가 일반화 특정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얘가 여기서는 안 만난다? 근데 여기서 한 칸당 자연수 한 칸 갈 때마다 하나씩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2n 4제곱이라는 자연수 얘가 만약에 100이라면 여기까지 만나는 개수는 뭐야? 100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100개인데 여기서 하나 안 만났으니까 100개에서 빼기를 한 99번을 만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2의 n 4제곱이라는 자연수까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냐면요. 2의 n의 4제곱에서 빼기 1을 한 게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얘가 지금 얼마라고 하는 거야? 지금 9,999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뭐야? 2의 4제곱에 n의 4제곱이 넘어가니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만이죠. 만이라는 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n은요, 5죠, 그냥.
자, 8번은 뭐 주어진 조건대로 간단하게 식 두 개만 써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식을 만들고 다시 요거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식은 초기 온도가 30이라고 그랬는데 250도가 됐다는 거야. 언제? 30인 녀석이 몇 분 만에? x에 지금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8분의 9를 집어넣으면 여기 9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상향로그니까 1이 되고요. 그래서 k는 220이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 69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하세요. 초기 온도는 똑같이 30도고요. k가 220이 나와서 이걸 구하라는 문제죠.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660이 되고요. 3이 돼서 따라서 로그의 8x 더하기 1이 3이 되는 녀석은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8x 더하기 1은 10의 세제곱 1000이 될 거고요. 넘어가니까 999에서 x는 8분의 999예요. 얘네 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9번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니네한테 꼭 기억해 두라고 한 공식이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에서 파생되는 녀석 중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친구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요거. 이 친구가 상당히 많이 문제에 나오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유도를 하기에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기억해 두라고 했단 말이죠. 꼭 기억해 두라고 했죠. 그죠? 시험 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3 곱하기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란 말이죠. 3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긴 뒤에는 그대로 탄젠트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3 탄젠트의 제곱 마이너스 6 탄젠트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보입니까? 그럼 얘는 3의 탄젠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탄젠트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0에서 3분의 파이니까. 그죠? 0에서 3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 이상 3, 루트 3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뭔 소리야, 지금. 0부터 루트 3이죠. 뭔 소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어디부터? 1보다 이쪽으로 떨어진 한 칸 떨어진 루트 3까지니까 어디서 최대값입니까? 0일 때 최대죠. 따라서 탄젠트가 0일 때 최대값은 자, 1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만 그려줄 수 있으면 가볍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얘가 사실 주기는 바로 보이죠. 2분의 2 파이니까 주기를 p라고 한다면 주기는 파이가 될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2로 묶었을 때 x-6분의 파이가 되면서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단 말이죠. 원래 0에서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6분의 파이만큼 오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 0이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시작할 거라고. 요만큼씩 이동하니까. 그러면 얘가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 그냥 6분의 파이만큼씩 평행이동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서 원래 파이까지가 잘못 그랬죠. 원래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에서 6분의 파이씩 가면은 여기가 또 뭐 얼마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 왔으니까 6분의 4파이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6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6분의 13파이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최대를 3, 최소를 마이너스 3으로 찍으면서 얘가 물론 0일 때 뭐 얼마를 지나겠죠. 그래서 얘가 자 0일 때 만나는 점이 여기서 6분의 7파이에서도 만날 것이고 0일 때 만난 게 파이에서도 만날 것이고 2파이에서도 만날 거라서 사실은 얘가 정확하게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겁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일 때 그 점을 지나면서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걸 대충 이 문제에서 뭐 정확하게 뭐 함수값을 따지는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2파이까지 가는 그래프만 살짝 그려본다면 여기 2파이까지 여기로 오겠죠. 이 정도만 그려본다면 끝난 거예요, 사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파이마다 반복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마다 반복된다. 참이잖아요. 그죠? 다음 얘는 원점 대칭이냐를 물어본 거죠. 기함수냐를 물어본 거야. 야, 원점 대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0,0을 지나야 되는 녀석이에요. 원점 대칭은. 그죠? 얘는 이게 0이 아니잖아요. 틀린 거야. 원점 대칭이 아니죠. 절대로 원점 대칭일 수가 없죠, 얘는. 자, 디귿을 봅시다. 그러니까 얘 참 니은에서요, 여러분들 사인이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사인이 아니라 얘는 평행이동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얘는 대칭점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x절편의 합을 물어봤어요. 누구야? 6분의 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7파이. 여긴 누구겠어요? 6분의 10파이겠죠? 그죠? 얘는 안 들어가는 거야. 2파이까지니까. 얘네 4개입니다. 얘네들 더해주면 6분의 11, 6분의 11이니까 6분의 22파이네요. 자, 3분의 11파이가 되겠죠. 맞네요, 그럼. 기억. 자, 11번 문제 봅시다. 문제의 조건에 여기가 2대5라고 했어요. 그죠? 이 좌표를 이제 x는 k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요 로그 3 x에 k를 집어넣은 요 값이 여기다가 2분의 5를 곱해준 값이 요 길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2대5니까. 바로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녀석에다가 k를 대입한 요 친구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요런 등식이 하나 성립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이제 a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밑이 3이고 여기가 밑이 a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살짝 밑을 통일을 해주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예요? 로그 k 3분의 2분의 5로 좌변을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로그 k a분의 1로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곱한 로그 k에 마이너스니까 3분의 1을 여기를 만들어주고요. 얘네들 곱하면 뭐죠? 로그 ka에 2분의 5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a의 2분의 5제곱이 3분의 1이 됩니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a의 n제곱은하고 물어봤는데요. a의 n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요. 여기서 a는 3분의 1의 5분의 2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a의 n제곱은 3분의 1의 5분의 2 n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대로 a n제곱이 100분의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붙이겠죠. 상용 로그를 붙이면 5분의 2n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3이 되겠네. 로그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가 0.477이고요. 이거 이제 니네가 산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5분의 2n 곱하기 그죠? 얘를 양쪽으로 플러스로 바꿔준 상태에서 로그 3으로 나눠주고요. 그죠? n은 크다. 로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5를 해서 여기다 0.477을 넣어서 나눗셈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5 나누기 0.4771은요. 하나 둘 셋 넷 붙여서 하나 들어갈 거고 그죠? 9, 2, 2인가요?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갑니까? 4가 들어가나요? 4까지 들어갈까요? 그죠? 16 28 그죠? 4까지 들어갈 거예요. 5는 안 들어가고 14점 얼마가 될 테니까 따라서 n은 14점 얼마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니까 답은 15로 나오겠죠. 그죠? 최소의 자연수는 자, 1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른 기출문제나 문제집에서도 가끔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2의 n제곱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b가 10이 안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붙여주면 우리가 로그 2의 n제곱이 a 더하기 로그 b가 되는데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서 얘를 결국 정수 부분 fn과 소수 부분 g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그 2n 제곱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하자. 로그 2의 n 제곱의 소수 부분을 gn이라고 하자. 이런 지금 그런 조건을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억번 F4 얘는 여기가 16이니까 두 자릿수니까 얘가 사실 1이잖아요. 두 자릿수 정수 부분 1이고요. F5도 자릿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도 1이거든. 사실 같아요. 틀렸죠. 크다고 하면. 니은은 G6는요. G6는 여기다가 6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64죠. 64의 소수 부분이니까 1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G6 로그 6.4가 G6야. 그죠? 그럼 G7은요? 로그 128의 소수 부분이니까 1을 빼니까 여기가 1.28이 되거든요. 이게 G7이란 말이죠. 누가 더 큽니까? G6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 얘가 어떤 식으로 얘가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면요. 결국에는 그럼 자 로그 2의 n제곱이 한 번 더 써줄게요. 얘가 fn 더하기 gn이라고 한다면요. 그죠? 얘한테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 n 플러스 1 제곱에 대한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fn 플러스 1 더하기 g의 n 플러스 1이 될 텐데요. 한 번 더 쓰자면 로그의 2의 n 플러스 1 제곱이라는 건 사실 로그의 2의 n제곱 곱하기 2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로그의 2의 n제곱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얘가 fn 더하기 gn으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우변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이때 좌변은 얘였으니까 그죠? 얘 대신에 좌변 대신에는 이걸 갖다 써준다면 사실 fn 플러스 1 더하기 g의 n 플러스 1이 그죠? 로그의 2의 n 플러스 1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디귿에서 물어본 친구는 사실 fn을 좌변으로 보내고 n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보내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은요. 그럼 이 등식에서 얘는 g의 n 마이너스 g의 n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좌변은 우변보다 얼만큼? 로그 2만큼이 항상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차이가 얼마야? 이 차이가 로그 2라는 것까지 우리는 자 13번 문제 봅니다. 자 fx는 이게 뭐죠? 소수 부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 fa라는 좌변은 로그 a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누구랑 같다는 거야? 로그 a분의 1의 소수 부분 곱하기 5와 같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fa의 소수 부분이 그죠?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fa가 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빵은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로그 a를 어떤 정수 부분 더하기 알파라고 했을 때요. 그죠? 알파가 범위가 0이 아니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로그 a분의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로그 a니까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서 얘를 이렇게 놨을 때 그죠? 그러면서 얘의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에서 이게 소수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제 눈치챘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 친구가 소수 부분 좌변 알파가 1-알파라는 우변의 얘의 5배와 같다라는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그럼 알파가 뭐가 됩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알파가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fa 제곱이라는 건 누굽니까? a 제곱이라는 건 로그 a 제곱의 소수 부분인데요.
이해돼요? 얘는 이 로그 a가 되면서 얘는 2n 더하기 2알파에서 얘가 2n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5잖아요. 알파가 이미 6분의 5로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6분의 10이니까 소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죠? 얘가 얼마야? 6분의 3분의 5잖아. 아니, 6분의 10이잖아. 그러면 1 날라가니까 소수 부분 6분의 4가 되는 거라고 얘가. 이해돼요? 그죠?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죠? 지금 구하라는 값은 FA 알파가 6분의 5였고 뒤에 FA 제곱은 6분의 4가 나왔기 때문에요.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1입니다. 자, 뭐 14번 같은 거는 뭐 그냥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놨을 때 얘가 지금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2R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식들을 다 써서 뭐 연립방 정식 해주면 되는 겁니다. 둘레의 길이에 대한 식과 넓이에 대한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R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는 3R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둘레의 길이에 대한 식을 쓰면 2R이 두 개니까 4R에다가 R세타와 얘를 더하면 4R세타. 이게 둘레인데요. 얘가 120이라는 식을 준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줬어요. 부채꼴의 넓이를 줬으니까 얘가 사실은 얘 곱하기 2호 길이랑 같은 건데 그냥 여러분 3R에 대한 부채꼴에서 자 2분의 1에 3R 곱하기 얘죠. 얘 곱하기 얘니까 곱하기 3R 세타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에서 빼기 조그만 거 2분의 1 R제곱 세타를 뺀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9니까 2분의 9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8 4R제곱 세타가 되죠. 그죠? 얘가 864라는 식을 준 거란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주어진 식과 여기 주어진 식을 연립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R 더하기 4로 나누니까 R 세타는 3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해주면 R 제곱 세타는 216이 되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타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세타가 R제곱분의 21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타가 R제곱분의 216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R 더하기 R 곱하기 R제곱분의 216은 30이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다시 앙변에 R을 곱해서 뭐 이런 그냥 지금 나는 지리한 연립방 정식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가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되죠? 12 곱하기 18로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얘가 12 곱하기 18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R이 12 또는 18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R이 12일 때 집어넣어주면 세타가 얼마가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넣을까요? 세타는 R제곱분의 216에서요. 자, 12일 때는 144분의 216이 돼서 1보다 큰데요. 18일 때는 324분의 216이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1보다 큰 녀석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얼마죠? 얘가 12 곱하기 18이었으니까 12로 나눠주면 이렇게 2분의 3으로 나오겠네요. 답은 2분의 3 라디안이 되겠네요. 그죠? 그냥 여러분 쓸 수 있는 식 써가지고요. 자, 여러분 15번 문제 봅시다. 여기 지금 살짝 기억번 보기에 이게 오타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걸 좀 이렇게 바꿔서 보세요. A에 x-2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거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그죠? y는
a의 x-2제곱 더하기 1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문제의 뜻이 뭐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냐? 이건 역함수자를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y-1은 ax-2제곱에서 a 넘어가고 로그 a에 뭐 y-1, 2까지 넘어가면 더하기 2가 x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냥 여기를 y로 여기를 x로 바꿔주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역함수기 때문에 얘는 참입니다. 자, 니은번은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분명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수함수에서 여기 앞에 붙은 개수는요. 얘를 위로 올려서 얘를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K가 붙은 거는. K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K라는 거는 자 이렇게 K의 로그 A의 A제곱 얘가 1제곱이니까 이렇게 붙였을 때 얘 밑변환을 해주면 A의 로그 AK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A의 X 더하기 로그 AK가 되는 이런 평행이동으로 볼 수, AX제곱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니은번 보기는 로그 AX라는 친구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런 A의 X제곱이라는 친구를 그죠?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야 얘가 이 로그 AK 자체가 음수라면 그죠? 음수라면 x 더하기 얘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할 수가 있어서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K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K가 그냥 뭐 양수라고만 했어 그죠? K가 A의 마이너스 100제곱 같은 거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X축으로 100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100만큼 평행 이동 시켜봐. 만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니은번 보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지수함수에서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큼이 결국에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면 얘가 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디귿번을 볼 건데요. 디귿번은 얘하고 얘는 관계가 뭐죠? y는 디귿번이야. y는 a의 마이너스 a의 x제곱과 오른쪽도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는 건데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라는데 자, 디귿번에서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얘는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의 관계는 사실 지금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인 것 같아요. 얘를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넘어가서 로그 ax는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마이너스 x 대칭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주어지는 이 지수함수와 이 로그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의미하는 건데 얘네가 안 만나느냐? 몰라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x에 만나는 식으로 그려진다면 얘도 이렇게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얘도 적당한 a에 대해서 그죠? 이 지수함수가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거짓이에요. 답은 뭐가 되죠 그럼? 이거 뭐가 이상한 게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없애니? 자, 답은 그래서 디귿번을 제외하고 아이 참 디귿번을 제외하고 기억 니은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6번도 이거 뭐 사실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섭섭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씩 구해보면 일단 최대 최소의 거리가 지금 4니까 얘는
A는 절대값 A가 2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요.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바로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최대치수를 2만큼 찢어 넣은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 1이 이런 모양이 나온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 주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주기가 지금 한 주기인데 여기 절반에 대한 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절반.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빼면 이 길이가 2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지금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지금 파이가 됐기 때문에 절대값 b도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수라 그랬으니까 b도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금방 찾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2에 코사인 2x 더하기 c 더하기 1인데요. 이제 c는 평행이동한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뭐 평행이동한 거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값 넣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사실 평행이동으로 보자면 2에 x 플러스 2분의 c가 되면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근데 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원래 코사인이 여기서 시작하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c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c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 있는 친구 맞죠? 그래서 c는 3분의 파이라고 금방 구해지네요. 자, 이렇게 A, B, C를 자, 18번 문제 봅시다.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함수가 밑과 지수의 공통으로 변수 x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양변에 로그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해서 그대로 풀어주세요.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을 얼마짜리로 할 거냐? 이미 주어져 있는 밑으로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로그 3y는 1 더하기 그죠? 로그 3을 붙이면 얘가 1 튀어나오고요. 1 더하기 로그 3x에 얘인데 얘가 튀어나가니까 개수로 2 더하기 로그 3x 제곱이다. 제곱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최대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실제로는 y의 최대값이니까 3을 밑으로 다시 변형시켜서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갑니다. 로그 3x를 치환하겠죠. 얘를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얘의 범위는 자, x가 이런 범위니까 로그를 붙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로그 3y라는 친구는 1 더하기 t에 2 더하기 2t에서 얘는 2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 되고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자, 최대치수를 구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부터 자를 거야. 어디까지? 1까지를 자를 거니까. 1에서 최대가 나오겠네? 1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이쪽에다 쓸게요. 얘가 5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요. 실제 y의 최대 최소는요. 얘는 루트 3부터 3의 5제곱 243이 되는 거죠. 얘가 최소값 루트 3, 최대값 243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19번 문제는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도 어떤 친구냐면 이거 주기함수죠. 3을 주기로 하는. 근데 2까지의 함수와 2부터 3까지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조심해서 그려야 되는데요. 둘 다 최대치수는 뿔마 2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뿔마 2를 표현을 해주고요. 얘가 2 여기가 이쯤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를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0부터 2까지를 그릴 때는 여기가 0이죠. 0부터 2까지를 그릴 때는 주기가 2짜리 사인을 그리면 됩니다. 주기가 2짜리인 그럼 찍고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보세요. 여기까지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찍고 올라와서 이렇게 한 주기가 2까지가 완성이 되는 친구고요. 그죠? 좀 굵은 걸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우, 왜 이렇게 그림이 삐뚤삐뚤하죠? 자, 이렇게 그려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음 2부터 3까지는요. 뒤집히는 거야. X축 대칭을 했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한 주기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게 한 주기야. 얘가 반복되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놈. 다시 6부터 7까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놈으로 반복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부터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놈. 다시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n분의 x를 만들어 줄 건데 얘는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건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서 이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얘가 최대가 2고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2n,2를 지나요. 자, F1은요. F1을 찾기 위해서 얘는 y는 x죠. 그럼 2,2를 지난단 말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겠죠. 자, 이 친구가 첫 번째 F1을 그리기 위한 fx의 y는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친구를 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죠?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내가 핑크색으로 그릴 건데요. 자, 일단 F1은 하나, 둘, 셋, 넷, 5점이죠? 얘는 바로 나왔어요. 5가 나왔어. 자, F2를 그릴 건데 얘는 2분의 x거든? 그럼 4,2를 지나. 그죠? 얘는 2분의 x니까 4,2를 지난다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쭉 가면서 4,2를 지나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럼 교점을 세면 됩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네요. 그죠? 세주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자 F3을 구할 건데요. F3은요. 3분의 x니까 6,2를 지나겠죠. 여기를 지날 거라고. 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럼 그려주면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또 개수를 세면 되죠. 잘 안 보이니까 색깔 뭐 그냥 파란색으로 다시 갈게요. 자 하나 파란색인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죠. 그죠?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프만 잘 그려서 교점의 개수만 세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5, 9, 11 차례대로 F1 자, 대진구 20번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잘 봤다면 밑이 되는 A와 B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차분하게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좀 구분을 지어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A가 A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친구인데요. A가 B보다 큰 상황이라면 얘는 분명히 밑을 A로 하는 녀석이 B로 하는 친구보다 완만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가로 길이가 점점 멀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고요. 이때는 1 이상인 t를 그었을 때 1에서 만나는 요 때의 PQ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면요. A가 B보다 작다면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여기를 지나는 A의 그래프가 더 작으니까 가파르고 B의 그래프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B를 밑으로 하는 놈, A를 밑으로 하는 놈.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1을 이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이 이런 식으로 이 교점보다 아래에서 1이 지나가게 되면 얘는 항상 만족하게 돼요. 그죠? 근데 1이라는 친구가 이 위에서
지나가게 되면 또 1일 때가 최소 거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서 각 경우에 그 순서상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1이 교점보다 밑에 있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1-1을 지나는 A를 밑으로 하는 친구가 더 가파른 상황에서요. 0,1을 지나는 B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가 1이 되는 1일 때의 좌표가 이 교점보다 위로 오게 되는 상황까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각각의 경우를 다시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빼놓은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 뭐야? 등호 A랑 B가 같을 때는 내가 안 쳤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살짝 붙이면서 갈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보자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을 때 1에서 최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A랑 B가 같더라도요. A가 B가 같은 상황이 뭐냐면 얘가 항상 공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1에서 제든 2에서 제든 얘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A랑 B가 같을 때도 1에서 최소가 되는 게 맞아.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1에서도 최소고 2에서도 최소고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합쳐줄 수 있다고요. 따라서 A가 B 이상인 경우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때 y값이 1이 될 때 이 친구의 x좌표는 a제곱이죠. 얘는 bx니까 b가 될 거야. 그래서 pq의 거리라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거든요. 얘가 9이하가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를 연립부등식이니까 합쳐서 표현해보면 b는 a 이하면서 넘어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거든.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자, 이걸 만족하는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얘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A가 2일 때는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얼마죠? 그럼 B가 2만 됩니다. 다시 A가 3일 때는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니까 B가 2하고 3 둘 다 되겠네요. 자, A가 4일 때부터는요. 이 값이요. 16-9, 7이죠? 여기 4가 돼서 말이 안 돼요. 7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 말이 안 되죠. 이 다음부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만족하는 녀석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해지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다시 1일 때가 이런 식으로 교점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자, 교점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는요, 얘가 지금 뭐야? bx니까 얘가 b고 얘가 a제곱인 상황인 거거든? 그죠? 이해됩니까? 1일 때의 x값이 여기가 a제곱, a가 이게 밑을 a로 하는 녀석이니까 여기 a제곱. 즉 a제곱이 이걸 만족하면서 a제곱은 b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항상 만족한단 말이죠. 왜? 빵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이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다 등호를 붙여도 상관없겠죠. 왜요? 등호를 붙였다라는 건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죠? 1이 정확하게 교점하고 일치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이때도 우리는 교점이 뭐야? 0이 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등호를 여기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두 가지를 연립하는 부등식의 형태는 a보다는 크고 a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이때는 뭐야? a가 2일 때는 4 이하니까 3, 4가 있을 거고요. b가. 그죠? a가 3일 때는요. 3보다 커야 되는데 이제 9까지가 되죠? 4부터 9까지가 되고요. a가 4일 때는 5부터 9까지가 다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 a가 8일 때는 9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가 두 가지가 되고요. 여기는요 4부터 9까지니까 6가지죠? 여기서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가 15, 21, 24가지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순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와 23가지, 여기까지 지금 26가지가 됐죠? 자, 마지막 케이스를 보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은 이런 모양인데 이제는 Y는 1이 교점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이게 밑을 A로 하는 녀석, 얘가 밑을 B로 하는 녀석이거든?
그럼 이제는 이런 상황은 뭐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B제곱이 아니 A제곱이죠. A제곱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상황인 거거든. 즉 이런 등호 관계가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어디서 얘가 1일 때 값이 9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A가 B보다 작고 다시 A제곱보다도 B가 크고 그러면서 이때는 1을 넣은 얘네 둘 사이의 거리 B-A제곱이죠. 얘가 9 이하가 되는 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B가 A보다 크고 B가 A제곱보다 크다는 사실 얘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정리가 돼요. B가 A제곱보다 크면 당연히 A보다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거를 정리한 식은 A제곱보다 큰데 A제곱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자, A가 2일 때는요. 여기가 11이니까 다 돼. 2일 때는 4니까 5, 6, 7, 8, 9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3일 때는요. 여기 9죠. 10부터인데 아니야. 없어. 우리 B 9까지만 생각하잖아. 3일 때부터는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죠? 5, 6, 7, 8, 9,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가지, 23가지, 5가지를 다 합쳐주니까 다 더해주면 31개의